이제 오늘 특히 또 문의가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오늘도 스피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전화 먼저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돼서. 아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어떤 정보 네네. 가지고 계세요, 시청자님? 젠백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매수가가 얼마세요? 예, 25,200원에 10%예요. 10%. 네네. 네. 언제 사셨어요, 시청자님? 5월 초에 샀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예. 어떻게 사시게 되셨는지. 예. 아니, 5월 달에는 바이오주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네네. 이렇게 전문가님들 말씀 듣고 네. 기존에 바이오주가 있기는 한데 이거 안 올라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사본 거거든요. 추천도 하셨었어요. 한번 몇 번 그러셨군요. 하셨어요. 예. 네네.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안 오르고 이렇게 그 머물러 이후에는 있어가지고 네, 이렇다 할 네. 수익 구간 없으셨네요. 들어가고 나서는. 네. 들어가고 나서 바로 27,000원 한번 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10,000원 간다는 말씀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 조금 더 가겠구나. 이제 5월 달에는 바이오주 좋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고서 이제 그 매도 기회를 갖지 않았더니 그 후로 계속 그냥 그러게요.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럼 27,000원에 안 파셨거든요.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젠백스를 들어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추천하실 때 3만 원은 간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팔아야 되나 하다가 네. 좋다고 하니까 조금 더 들고 있자 그러고서는 이제 네.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매도 기회를 놓친 건지 아니면은 더 저로의 찬스가 올지 저희가 그 부분 한번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네. 젠백스가 오늘 좀 밀렸습니다. 네, 2.56% 하락하면서 네, 22,850원이 기록이 됐고요. 지금 모든 차트 지금 이평선을 다 이탈을 해 있는 상황에 약간의 좀 몸이 낮아져 있는 구간인데요. 김정수 전문가는 젠백스를 조금 봐주세요. 안 파신 게 잘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 건지요? 바이오 제약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뭐 바이오 제약이긴 하죠. 속해져 있는 섹터가. 근데 이제 우리가 바이오 제약에서도 이 바이오 제약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IT 반도체만 하더라도 뭐 이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있고 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똑같은 IT 부품, 스마트폰 관련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뭐 애플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업체들이 있고 아니면 삼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IT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주 매출이 다르니까 섹터가 설사 좋다고 하더라도 기업군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바이오 제약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 또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치료제나 백신이나 진단키트 관련된 연계될 수 있을 만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좋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유전자 DNA 플랫폼이라든지 mRNA 또는 이제 NK 세포 또는 이제 중화항체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가장 현실성이 있으니까 이런 sek터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했던 거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업체들이나 이제 뭐 셀트론처럼 제휴주자들조차도 코로나19 섹터 쪽으로 엮였기 때문에 이 강세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젠백스도 바이오 제약이긴 하는데 얘는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쪽 관련되어서 작년도 12월 달 초에 되게 좀 놀라운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확 받았었거든요. 정책 힘도 받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바이오 제약이긴 제약인데 그러니까 이 주식은 치매와 관련된 이 프로세서가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바이오 제약이 잘 가는 게 중요한 게 다 아니에요. 같은 바이오가 아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가 작년도 12월 달 4일에 국내 쪽에서 이 알츠하이머 이 환자들에 대한 이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왔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 임상 이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때 발표됐던 시점에 이하에서 지금 가격이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달 초에 서프라이즈한 이 데이터가 나왔으면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25,000원짜리가 43,500원까지 한번 폭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시세가 터진 거니까. 작년말 스타주였죠. 그죠? 스타주였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현실성이 가시성이 좀 보였다고 한다면은 치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표됐던 시점을 깨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발표되고 나서 12월 달 초에
요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된 부분인데 여기서 발표했으니까 여기서 기대감이 생긴 거잖아요. 시세가 터진 건데 이걸 깼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다시 꺾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표된 걸 가지고서 와 이거 과연 대박이 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프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국내 쪽에서 임상 가지고 있는 이 결과를 가지고서 진행이 되려면 미국 쪽에서도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 될 거고 네. 미국 쪽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IND 승인을 일단은 뭐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 되는데 투자가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년도 12월 초에 이 송 대표가 이거 발표하면서 이 미국 쪽에서 임상은 3월 달이나 4월 달에 좀 진행을 할 것 같다 늦어도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서 늦어도 4월 달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4월 말까지. 네. 그죠? 근데 이게 미뤄지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미뤄지니까. 그러니까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 되게 되면은 여기서 미국 쪽 관련돼서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품들이 싹 반납돼 프리미엄이 버리는 거죠. 다 다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젠맥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23,000원대에서 한 26,000원대에 있었던 이 자리는 뭐냐면 네. 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이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발표가 된 게 일단 검증은 된 거예요. 효과가 있다라는 게. 다만 이게 국내 쪽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였기 때문에 네. 국내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쪽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진행된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3월 달이나 늦어도 이제 4월 달에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점이 계속 미뤄지니까 바이오제약이라는 거는 예정된 일자에 그걸 발표를 하지 않으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제약들은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 바이오제약의 이 투자 포인트가 되거든요.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약속이 미뤄지게 되면은 투자가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에 진위에 상관없이 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정된 날짜에 대표이사가 이렇게 3월 달에서 늦어도 4월 달에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무런 설명 없이 미뤄지니까 그냥 불안하니까 던져서 그 거품이 이제 조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임상 이상 때 이 결과 봤었을 때 저는 너무 그 허무맹랑한 이 수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다만 미국 쪽에서 나왔던 그 결과가 진행된 프로세스 과정이 아직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제약들이 막 움직이더라도 안 갔던 거다. 그 얘기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그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서 어, 갇히는 흐름이 나올 계속.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게 예.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비관적으로 저는 보지 않는 이유가 거짓말은 아닌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나왔던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만큼 그게 허접하지 않아요. 이쪽 시스템 자체가. 다만 예정된 일자보다 미뤄지니까 투자가들 입장에서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선수들 입장에서. 확인한 다음에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매물수화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포인트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좀 밀려있는 자리가 한 27,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계속 당분간 상단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알츠하이머 쪽 관련된 이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내용들이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예. 27,000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거고 그때는 또 다시 모멘텀이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는 거는 전 반대 의견이고 어허. 조금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예. 좀 보유 의견 좀 드립니다. 27,000원에서 팔자는 것도 아니시고 27,000원 오면 그때 한 번 더 고민하셔야겠네요. 그죠? 그 자리가 되면은 그 자리를 넘어서면은 예. 그거는 뭐냐면은 출발이 되는 그 거예요. 뉴스 플로우도 그때 그죠? 확인해봐야 그죠? 되니까. 그리고 27,000원을 제압하지 않는 한 네. 그냥 주식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냥 트레이딩 매매 정도 되는 흐름이고 큰 흐름은 아니다 이거죠. 변곡을 정하는 알겠습니다. 흐름은 아니다 이거죠. 네. 시청자님 저희 김정 전문가님 말씀 잘 들어보셨죠? 네네. 네. 잘 이해가 많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팔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지금 비중도 많지 않으시니까 굳이 지금 매도하실 네.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 의미 있는 네. 가격대가 27,000원이고 뉴스 보시면서 타이밍이 네. 정말 좋은 것 같다. 안 팔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한테 확인 전화 한번 주세요, 전자님. 네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른 바이오도 네. 수익 많이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젠백스도 꼭 수익의 결실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대처하세요. 네, 젠백스 봐드렸습니다.